저희 나라는 정확히 말씀드려서 70년 동안 침략을 받은 것이 바로 일본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상황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1875년 일본의 운양호가 강화도에 진입해가지고 수심 충장을 하면서 한강 상류로 올라오면서 불법 행위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퇴선 명령을 했지만은 그들은 이것을 무시해 가지고 그대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대포를 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교전이 벌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일본의 그 운양호가 영국 상선을 군함으로 고쳐 가지고 왔는데 대포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양호한테 그 진입을 갖다가 막을 수 없었고, 이를 계기로 이듬해 일본은 한일 수호 조규가 맺어집니다. 그 내용은 대단히 불평등한, 정말 우리가 감수해서는 안 될 이러한 지옥적인 그 조규였습니다. 그 뭐냐면은 부산, 원산, 인천 계항과 함께 일본 영사 재판 특권 인정, 이것은 우리의 자주권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맺어지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 가지 부속 협정이 맺어지는데 무역 규칙에서 조선이 관세 자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국제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인데, 물론 일본은 화폐의 통용을 또 부속 협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화폐 통용을 갖다가 우리에게 인정시켜 가지고 조선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당시 우리 대표는 공자, 맹자, 사서오경 이것을 읽었으나 국제정서나 이 국제법에 대한 무지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가보다는 당파 위주의 싸움으로 국제정서는 물론이고 국제법 무지의 교섭대표로 한심한 조약을 체결한 것이 바로 이 강화도의 그 조약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미 열강들이 일본의 그 불평등 조약을 했던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맺게 한 것이 바로 이것인데,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평가해야 하느냐. 사실 우리나라는 36년간 지배했다 그럽니다마는 조선통신사가 1607년에서부터 1811년까지 12차례의 막부와 조공 다시 말하면 통신사가 갔습니다마는 그들은 조선통신사를 그 막부의 그런 장군만이 갈 수 있고 네덜란드라든가 다른 외교관들은 갈 수 없는 일하는 것을 하게끔 조선 가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할 정도로 우들려서 우리에게 많은 대륙의 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침략을 70년 전부터 했는데 그 침략은 언제부터 준비했느냐. 여러분이 사잉호 다카모리라 하는 정한론자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사잉호 다카모리는 사스마 번에 속한 사람인데 200년간 조선 정부를 가르치며 임진왜란을 공을 자랑한 사스마 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한론을 강조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를 침략하려 하질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강화도 조규 이후에 한국은 이렇게 뒤진 나라구나, 그리고 한국은 이와 같이 국제정세나 국제법을 모르는 것이다 해가지고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명심해야 할 것은, 제가 일본에 2박 3일로 다녀왔습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독도 문제도 상당히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땅이나 주장합니다마는 일본은 지금 독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 일본은 우리나라 자기들이 땅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국제법 무지로 인해서 일본은 독도도 이렇게 저희들이 주장한 대로 가면 되겠다, 이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일본의 그런 전략인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라 지중왕 서기 512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요, 우리의 고유 영토인 것입니다. 그러나 1904년 일본은 러일 전쟁에 앞서서 바로 이 독도부터
침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처음에는 무주섬이다, 주인이 없는 섬이다, 이와 같이 주장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의 국제법을 무시한 우리나라의 그 국제법 학자들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반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종 황제가 이미 그 1898년입니까 칙령 1호로서 또는 그 우리 땅은 물론이고 황제의 사인과 서명 날인이 없으면 조약도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러한 고종 황제의 이런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단한 그 실수를 하는 것을 범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우리는 독도다 떠들 감정으로 나오지만 그들은 독도에 우리의 15조 억에 속하는 이러한 하이드레이드가 있는 것을 알고서 독도를 탐냈고, 지금은 해류가 난리에 따라서 3대 어장이 하나입니다마는 독도 주변이 그 풍부한 어족 자원을 갖다가 획득하기 위해서 1998년 특히 DJ 정부는 이 독도를 제3어업협정에서 여기를 일본에 필미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 그 국제법 자문을 한 박춘호 교수도 제가 그 세미나에서 해서 질문하는 게 도망가요. 도망가면서 하는 소리는 독도는 우리 땅이다. 내 마누라가 내 마누라지 다른 사람이 자기 마누라 할 때 남이 마누라냐, 이런 논리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독도에 대한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은 자기들이 독도라 했습니다. 그 후에 이러한 사실들이 국제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알고서는 지금은 그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아베 신조는 뭐를 목표로 하고 있느냐, 아마 이제 나올 후면은 그의 그 면모가 드러날 것입니다만은 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할 수 없이 위안부 문제도 사과할 것이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과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79년에 귀국해가지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79년에 해서 80년부터 IMF가 우리에게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미 예언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국제정세라든가 우리가 23번의 그러한 그 국제기구에서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바로 그 원인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은 일본은 우리가 불행할 때마다 상당히 그들은 기회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남북이 이란 그 분단된 거, 이것도 사실은 일본이 유도한 것입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일본은 이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 때 이것은 국가의 발전 그 차원에서 그 전쟁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돈 버는 수단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명치 유신이 성공같이 그렇게 선전합니다만 절대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왜 일본은 그 명치신을 자랑하느냐, 이것은 청일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보상을 받은 금액이 그 당시 일본의 국가 예산의 2년치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게 1억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엔. 그 당시는 대단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러일전쟁을 해가지고 러일전쟁에서 배상액을 갖다가 그 8배인 17억 2천만 원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이와 같은 일본은 러일전쟁을 이겼다고 그러는데 러일전쟁이 이긴 게 아닙니다. 러일전쟁은 외교를 통해 가지고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에 이런 지원을 얻어가지고 그 육군이 지금 그 러시아의 육군이 세계 최강입니다. 그 발틱 함대가 세계 가장 강력한 그런 해군이었습니다만 영국의 신식 대포를 바로 일본의 그 기술을 그 대포를 갖다가 주고 그 러시아를 갖다가 해군을 갖다가
다 절멸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외교와 국제정세에 대해서 대단히 세밀하게 치밀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일본이 전략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기에는 일본이 우리를 아주 어린애같이 다루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만 따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일본은 분명히 우리를 침략했습니다. 그러나 침략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양이 오는 것을 막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약 자체도 뭐입니까? 지금 일본과 한일 협정을 맺었다는데 한일 협정 때 조약 아닌 것을 전부 조약으로 인정해가지고 특히나 간도 조약까지, 간도 조약은 국정이 압록강, 두만강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좀 나중에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본은 이 태평양 전쟁도 그 자기들이 대동아 전쟁이라 해서 이렇게 일으킵니다만은 상당한 국가의 발전을 해 가지고 하나의 전쟁을 일으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상적으로도 천황폐하를 위해서 죽는 것이 가장 가치의 우선이라 하는 이런 데서 5,000명 자살 특공대를 해가지고 4,000명이나 그 비행기도 그 독고다이를 해가지고 죽이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가 바로 그 오키나와의 오야마 조조라 하는 95세 난 분이 주민이 5분의 1을 갖다가 시당을 보면서 이건 안 되겠다. 오키나와가 독립을 해야겠다. 독립선언을 하고 오키나와의 그 세, 1세, 2세, 이 세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그가 죽고 난 1972년에 일본 본토에 복귀시킵니다. 복귀시키는데 어떻게 하느냐. 바로 미국은 그 오키나와의 주민들에게 세 가지 좀 물었습니다. 일본에 귀속하겠느냐, 아니면은 미국에 오겠느냐, 아니면은 너희 독립하겠느냐. 세 가지 점에서 여기에서 일본은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3억 2천만 불, 우리나라가 지금 한일협정 때 3억을 받았습니다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돈을 바꿔서 바로 오키나와를 일본 제50번째 주로서 하나의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일본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1910년 8월 20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가 이란 일본 패망까지 35년이 아니라 8개월 7일까지 바로 일본에 우리가 침략했다 그럽니다만 우리는 1875년부터 50년간을 더 저기도 계산을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정부 소유 땅, 공유지, 마을이라든가 문중, 황무지 모두 총독부 소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등기 같은 그런 법률 개념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전부 다 총독부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농민을 소장민으로 전락시키고 정말 이 법의 무지가 나온 결과가 바로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제법 무지가 한국의 지금 위난을 또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도가 왜 모든 카이로 선언이나 얄타나 국제회의에서 당연히 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미국까지도 말이죠. 이거는 독도는 한국 땅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은 독도 영유권 싸움에서 오늘도 카톡에서 패했다는 이런 것이 나옵니다만 분명히 미국의 그런 지방위원회 독도가 삭제해서 량프루로 변경을 사용했다는 것도 바로 정부의 무능 외교인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 침략한 다음에 호적법을 19번이나 고치면서 토지를 수탈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100년을 내다보는 교육을 그들은 정책을 세워서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육이 뭡니까? 해방 지금 70년이 됐지만은 우리 교육이 아까도 오시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역사 교육도 일본이 조선사 편주의 총독부가 만든 그 역사 교재를 그대로 가르치고 있고 소위 강단파라는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환국이 53대 3301년, 배달국이 37대 1565년, 단군이 47대 2096년, 우리가 11,000년의 역사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도 부인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뭡니까? 역사는 과학적으로 검증돼야 한다. 그 검증이 뭡니까? 중국의 그 왜곡된 역사, 사서라든가 혹은 위서라든가 혹은 삼국지라든가, 중국에서 가장 지금 치는 것이 삼국지나 그 위서 같은 거 사서를 합니다만은 그게 거의 그 잘못된 왜곡된 역사인 것입니다. 요새도 보면 삼국지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요. 삼국지 다 해봤다가 초나라가 몇 년입니까? 초나라 52년, 위나라 54년인가요? 그리고 오나라가 52년. 이런 나라가 무슨, 우리가 고구려가 그 거의 900년 이 동안에 중국은 35개 나라가 명멸한 말이죠. 300년간 역사가 왔습니다. 송나라가 남송까지 합쳐서 310년이나 됐는데, 이러한 나라가 그들의 상고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그 상고사를 가리다가 자기 역사를 꾸민 것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부터 중국과 일본이 짝짝꿍 해가지고 역사를 왜곡했는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한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그 역사를 바로 잡지 못하면 우리의 장래가 없습니다. 제가 법학자입니다. 법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역사를 하느냐? 제가 마지막 국가 애국적인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데서 하는 것입니다. 이번도 칼럼 나가는데 배달국이 18대로 나갔는데 잘못되었으면 37대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중국이나 일본이 전부 책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지명, 지도, 그 역사 전부 다 몇 번을 고치고 그러면서 왜곡돼서 지금도, 제가 어제 그저께도 김세환 선생님을 하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마는, 김세환 선생님 86세인데 그 로고를 읽고 30번이나 중국에 가가지고 그 사진, 동북공장에서 처음에 찍었던 것이 다시 안 되게 다시 바꾼 거. 그 사진을 갖다가 해서 그러한 그 역사의 그러한 유적지 답사기를 해가지고 제가 책을 오늘 받고 오늘도 좀 보다 왔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노구를 입고 애국심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강단 학파들은 우리나라의 지금 가치관이 변질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국가나 연대나 공동체 의식이 없습니다. 자기 개인의 영달의식, 이기적인 이러한 심리가 2차 대전 후에, 특히 2차 대전 전에 그 조선 총독부가 우리에게 열등식 패배식을 하면서 국가가 뭐가 되든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 자파의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이러한 세상으로 됐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지금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건 뭐가 없냐면은, 이렇게 식민지에서 빨리 이렇게 중진부로 이렇게 발전한 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 사상적으로 아직도 종부파다, 그건 좌파다, 사회주의다, 이런 것이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책을 보지 않고 정말 무지하고 세계 정세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 소년병, 제일 학도병이라든가 그 정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게 어떤 대우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독일도 비스마르크가 1883년에 보험법을 만들면서 그런 것들 철저해가지고 가장 후발 그 독일이 오늘 세계의 강국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적으로도 10위 안에 드는 그런 잘 사는 나라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신 상태는 아직도 지금 말이 아닙니다. 가치관이 변질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바로 서 있지 못합니다. 일본은 지금 메이지 대학에 전교에서 20명의 하이드레이트의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독도만 하이드레이트 이 고체 연료가 있는가 했더니, 일본 주변에 조사해 보니까 먼저 독도를 먼저 조사했습니다. 굉장한 양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쓰고 일본에 부강하겠느냐, 그걸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보니까 텔레비에서 나오는데 도리노시마, 그건 뭐냐면 새의 섬인데 거기가 화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올파트, 이거 무슨 새죠? 그 2m 50cm 되는 그런 날개 가진 그 새를 갖다가 이주시켜가지고 3세까지 나온 걸 봤습니다.
그 새는 어렸을 때에 키우면은 다시 성장해도 그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순놈이 암놈을 데려오고 암놈이 순놈을 데려와 가지고 새로 이전돼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이런까지 하면서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국가는 유엔이 인정한 그 유엔 국제법위원회에서는 국가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선언을 채택했는데 어떤 기본적인 권리로서 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조약에도 주권이 없는 건 안 되나. 그다음 독립권, 평등권, 교통권, 명예권, 자기 보존권, 자유권, 외교 보호권, 조약 체결권. 조약 조문까지 다 있습니다. 시간상 약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타국의 불간섭 의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의무, 그리고 무력 행사의 금지 의무, 인권의 보장 의무. 인권은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인권이 그 나라의 그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척도라고 할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권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비승인 의무, 그 승인하지 않을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법이 존중 의무, 또 국제평화의 확보 의무, 침략국 불원조 의무. 그러니까 이북 같은 그런 데는 그 절대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조 의무에 바로 구조 10조에 나와 있습니다. 국제관계 국제법에 따라서 처리할 의무,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국가에 대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위권인 행사인 경우에도 급박한 침해에 대해서 자국 또는 자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민법 제761조, 형법 21조, 22조의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의 법리를 유치한 해석으로서 합격됐습니다. 우리는 이 국제법 관계에서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지금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간도 문제도 그렇거니와 우리 국경이 삼천리가 아닙니다. 삼천리 강산 삼천리 반도라든가 삼천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그 아니라 중국의 산해경에 봐도 동서가 2만류, 남북이 5만류 되어 있지 말이죠. 삼천리가 아닙니다. 근데 언제가 삼천리 돼가지고, 오늘 보니까 애국가 작가도 윤철 아닙니다. 윤철은 친일파입니다. 우리가 그 1910년 8월 20일 한일 합방이라든가 이란 그 조약은 전부 이게 조약이 아닙니다. 근데 왜 조약이라 하느냐? 국제법 모르니까.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1904년 4월 23일 러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군이 군사적으로 강요한 외교 문서입니다. 그 제1한일 정서에 보면은 조선은 시정 개선에 관한 일본 정부의 권고를 받아야 한다. 이거 자주권 있는 나라입니까? 주권 있는 나라입니까? 그리고 일본 정부는 조선 왕조의 독립과 영토 보존을 보장한다. 이거는 다른 나라에 대한 것을 이제 하는 거고, 일본 제국군대는 전술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도 뭐냐면은 미국과 일본과 한국은 군사 1급 비밀도 말이 서로 교환하겠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어느 그 카드에도 메일에도 그런 걸 봤습니다만은. 두 번째 제1차 한일 의정서인데 8월 외국인 고문 초평에 관한 협정, 이게 윤치호가 한 건데요. 러일 전쟁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강요한 외교 문서입니다. 조선은 일본 재정고문이 관리와 지도를 따라야 한다. 조선은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을 외교 고문으로 하며 외교에 관한 사항을 일체를 그의 관리와 지도를 따라야 한다. 완전히 이게 무슨 의미의 이게 조약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조선은 외국과의 조약 또는 협정 체결 시 일본 제국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합방이 되기 이전부터 이게 완전히 우리는 일본에 애적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세 번째 제2차 한일 협약 을사늑약입니다. 1905년 11월 18일에 을사 5조약이 맺어지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는 보국화하려고 강압적으로 체결한 늑약입니다. 고종 황제의 인준이 없습니다. 서명 날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옥새가 찍혀 있지 않습니다. 이 조약들이 전부 양면계제 써가지고 자기들이 멋대로 해가지고 다 한 건데 이런 것을 전부 조약으로 해서 한일협정 때 다 인정했습니다. 한일협정 때 그 대표가
뭐 잘했다 못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비판을 하고 그러면 말이죠. 저 양반 왜 저러냐. 아주 그 미운 놈인데 아닙니다. 그리고 제3차 한일 그 협약 정미 7조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고종황제 인준이 없고 서명 그 위조가 돼가지고 날조되어 있습니다. 조선을 일본 식민지 하려고 강압적으로 체결한 이러한 그 늑약들인데 이걸 전부 조약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합방 늑약과 48개의 칙령입니다. 법무부 관계, 그 경지청 관계라든가 재무서 관계, 세무 관계, 순종 황제가 돌아가면서 나는 여기에 서명, 날인한 적이 없다. 내가 죽은 다음에 이것을 알려달라 하면서 그렇게 해서 돌아갔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그는 1917년 타계하면서 이렇게 말해서 그러나 위 조약들이 내용을 보면 얼마나 가관스러운 것인지 가중스러운 것인지 조약의 구성 요소나 절차도 갖추지 않은 것들을 전부 조약 성립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한일 관계에 이러한 그 국제법의 조약이 한심하고 국회가 이런 협정을批准했다는 것 자체가 저런 국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국회를 해치는 말이지 심해한 자보다 더한 겁니다. 누가 한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게 무슨 국회입니까? 그리고 1909년 창일간의 간도조약, 한국의 국경선 획정, 백두산 또 우리와 무관하다 하고 말이죠. 이게 지금 그 김일성이가 나중에 중국은 40만 명이 오고 간 다음에 천지도 절반 나눠주는 이러한 그 스무선을 하고 있는데 간도도 우리 땅입니다. 제가 세종대왕 때 그 주원장하고 담판해서 이건 조선 땅이라고 주원장까지도 선언한 것인데 왜 우리가 압록강 도망간입니까? 국제법률행위는 조약이라는 것은 국제법 주체 간의 합의에 붙여지는 명칭인데 이런 엉터리 합의를 해가지고 이걸 그 국제법률행위라 하고 있습니다. 국제법률은 분명히 말씀드린 국제법 주체가 일정인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도해서 행위로서 국제법이고 결과에 대해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제법에 의해서 인정하는 합법적 의사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제법률행위는 국내법상의 법률행위와 같이 그 행위자가 능력자가 아니면 아니 됩니다. 이걸 소위 당사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당사자 능력 없는 자들이 조약을 전부 조약을 했습니다. 또 그 행위를 하려는 주체적 의사가 없으면 아니 되는데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강제된다든가 거짓으로 표시한다든가 이런 그 스스로 하려는 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할 때 이게 조약이 성립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전부 의사의 그 존재가 있어야 하는데 존재가 없는 조약들을 조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 내용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면 아니 되고 목적이 합법성인데 모든 조약이 성립에 있어서는 조약의 구성 요소나 조약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전부 무효입니다. 조약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이 조약이라 하는 것들은 구성요소 절차도 다 갖춘지 않는 늑약입니다. 이걸 왜 우리는 지금도 교과서에 말이지 일사조약, 조약이다, 일사보호조약이다, 합방조약이다 한 얘기예요. 조약이 아닙니다. 국제법 조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립 요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조약이 국제법률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요소나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 당사국 쌍방이 동의가 있어야 하고 대표자가 체결 권한이 있어야 하고 체결 능력이 있어야 하고 대표자의 내용이 진실해야 하고 또 내용이 이행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내용이 적법함은 물론이고 내용이 제3국에 직접 임무를 보하는 것이 아닐 것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도조약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제3국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간도조약까지 한일협정 때 인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일협정도 제가 칼럼에 썼습니다. 비엔나조약법 유엔조약법에 해가지고 65조에 해가지고 전부 무효선언하고 다시 하란 말이에요. 다시. 그리고 일본이 지금 위안부 사과는 일본 사람들은 제가 유학할 때도 한국은 몇 번이나 사과해야 말이 맞겠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우리의 침략한 책임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조약이 다 무효 아니냐 말이야. 이 책임을 물어가지고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갖다 침략해가지고 3년 동안에 저 백두산과 인제에서 나무 걸어가면도 3억 불이 넘습니다. 그리고 농토 이거 피해가 제가 키가 10cm쯤 저 자랐을 것입니다. 공출에 가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물루시라는 것을 갖다 먹고 저도 일본 가서 유학하면서 그랬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만 민단의 중앙본부에
브레인까지 했습니다. 제가 미안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외교부나 국가가 제일 한국인이라든가 제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문제라든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